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사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목차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입니다. 그 중에서 사전조사 및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산출 내역입니다. 이 옹벽 정밀안전 점검은 기본과업으로 측량을 선형 측량 및 수준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고요. 요 기본과업 재료시험 기준 수량은 세부지침 옹벽편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 범위 중에 잘못된 사례인데 옹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옹벽이라고 해서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옹벽의 정의는 토합에 저항해서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해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 배면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인데 옹벽으로 해서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가 들어온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측정 분할할 때 통상적으로 20m 간격으로 하고 신축이온부 있는 부분에서 측정 분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책임 기술자가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 기술자가 조정 가능하다고 적어놓은 이유가 옹벽이 있으면, 옹벽이 높이 10m짜리 옹벽과 그 다음에 이어져서 20m 높이 20m짜리 옹벽이 있는데, 똑같이 20m 간격으로 측정을 분할하게 되면 점검 단위 면적이 달라집니다. 10m 높이 10m인데 20m 간격으로 끄는 경우엔 면적이 200m 제곱이죠. 그런데 높이 20m 되는 옹벽을 구간 분할을 20m로 하면 400m 제곱이 되죠. 그럼 점검 단위 면적이 커집니다. 그러면 손상 면적률 산정할 때 손상 면적률이 작게 나와서 상태평가가 작게 산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니까 책임기술자가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조사에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사전검토는 법령 지침 및 세부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측정 분할만 하고 반발 강도 시험하고 탄산화 깊이 시험하고 중간에 측량 관련된 게 몽땅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학지시서 및 정밀안전점검 범위 이런 것들은 모두 지침 세부 지침과 부합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례입니다. 이렇습니다. 그 옹벽의 세부 지침을 보면 현장 조사 및 재료 시험 요령에서 첫 번째로 측정 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측량을 하게 되어 있죠. 측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옹벽에서는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측정 분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콘크리트 옹벽이든지 보강토 옹벽이든지 석축, 돌망태 옹벽 모두 다 공통적으로 치마 활동, 전도 경사, 이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형 측량이나 수준 측량이 누락된 경우, 그건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과업수행계획서는 세부지침 공통편 3의 9의 2의 가를 보면 작성 요령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 중에서 안전관리계획은 세부지침 공통편 3의 5에 보면 또 작성 요령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관리 조직, 교육, 보호구, 안전수칙 등 항목을 구분해서 어떻게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례를 보면 그냥 세 줄만 표현한 거죠. 안전관리 계획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례입니다. 또 조금 상세히 들어갔는데 안전교육, 목적하고 안전교육. 안전교육은 개요만 쓰고 또 보호구도 개요만 썼습니다. 안전교육을 하면 각 시설물별로 교란 같은 경우에는 고소 작업이 많으니까 추락 방지 대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밀폐 공간이죠. 뭐 수문도 마찬가지고 밀폐 공간 작업하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 방지를 위해서 뭐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소지한다든가 아니면 점검 전에 유해가스 측정을 하거나 산소 농도 측정을 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옹벽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다리 안전 작업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서 안전 교육 내용이나 보호구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보고서 작성 체계입니다. 보고서 작성 체계는 이것도 그 세부 지침 공통편의 7의 1의 2에 보면은 상세하게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같은 경우엔 차기 정밀안전점검에서의 중점 부위를 명시하게 되어 있고 또 시설물 현황 배선 중점 점검 사항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침에 보면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해서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족하기 위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작성 체계를 보면 전차 점검 보고서의 결과표를 확인해서 금해 점검 방향을 전차 점검 때 보니까 어떤 중점 점검 부위가 있더라. 그러면 이번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상세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점검을 하시고 점검하신 다음에 현황표에다가 그 중점 점검 부의 상태를 뭐 가봤더니 보수가 완료됐더라. 아니면은 결함이 더 진행이 됐더라. 아니면 변동이 없더라. 이런 것들을 현황표에다가 쓰시고 그 현황표 내용을 최종 결과표에 앞에 서두죠. 서두에 있는 결과표에 또 중점 점검 항목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료조사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적정성 중에 설계 도서 및 시공 자료 등 조사입니다. 이 옹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도 구조도 뭐 이걸 넣으라고 돼 있고 또 평면도 단면도를 넣으라고 돼 있는데 옹벽 같은 경우에는 단면도랑 옹벽 전개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지 옹벽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설계도서 시공 자료를 검토 분석하는데 지금 보통 지금 여기 단면도를 보시면 높이가 5.5m로 되어 있습니다. 옹벽 시설물이 이종 시설물이 되려면 지표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구간의 합의 연장이 100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사례를 보면 여기 5.5m라고 써 있죠. 5m 이상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연장 100m 이상이니까 이종 시설물이다. 아니죠. 여기 보면은 이런 콘크리트 옹벽 같은 경우에는 옹벽 배면의 주동 토합에 저항하기 위해서 옹벽 전면에도 수동 토합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근입 깊이를 확보를 합니다. 이게 활동에 저항하려고, 활동을 방지하려고요. 그 근입 깊이는 옹벽 표준도에 보면 최소 1m는 다 확보를 하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선 5.5m에서 실제로 지면까지는 1m니까 4.5m예요. 여기 높이가. 그러면 4.5m밖에 안 되니까는 이거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이라는 그 전제에 해당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설계도서 검토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결과 보고서에 한 줄 정도의 그 내용들이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조사 분석의 적정성 중에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 좀 조사합니다. 보수보강 자료는 주요 구조부의 보수보강 자료는 반드시 이 자료를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2장 자료조사 분석 중에 보수보강 이력은 없는 것으로 보수보강 이력표에 그 공란으로 없는 것으로 수록했는데 3장 외관조사에 가보니까 전차 점검과의 비교 보수보강으로 인해서 물량이 감소한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죠. 또 이런 경우 보면은 시설물 관리 대장을 검토한 결과 과업 대상 시설물의 주요 보수보강 이력 사항은 기록이 없다. 그런데 관리 주체에서 균열부 및 일부 재료 구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표면 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리 주체에서 보수 보강 공사를 실시했는데 기록이 없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입니다. 기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 주체에서
보수부강을 실시를 했으면 예산이 집행되죠. 예산이 집행됐는데 전차 점검하고 금해 점검 사이에 2년 사이에 보수부강을 실시했는데 예산을 집행했고 했는데 기록이 없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BC 등급이 가장 많죠. BC 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 점검 이후에 보수부강으로 물량이 많이 손상결함 물량이 감소됐다면 2년 사이에 보수부강이 일어난 거죠. 그동안 정기안전점검은 A, B, C 등급 이 세 등급에 대해서 단계 1회 이상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이게 1년에 2번 이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2년 동안은 정기안전점검은 4번을 실시한 겁니다. 4번 실시할 동안 이 보수부강 공사하는 거랑 겹쳐질 수도 있고 이 정기안전점검 했을 때 보수부강 공사한 거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자료조사 분석하면서 언제 정기안전점검을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보수부강이 됐더라. 그 자료를 확인을 해서 FMS에 올려야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FMS에 등재된 시설물의 보수부강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쓸 게 없다. 결과 보고서에. 아니죠. 이 보면은 철근 노출하고 파손하고 이런 거는 실제로 3장에 와서 봤는데 발생은 했어요. 근데 FMS에 등재된 게 없기 때문에 보수부강 2장에 보수부강은 없는 것으로 그냥 기록한다.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하중상태 등 조사. 하중상태, 옹벽의 하중상태는 토합증대, 배면에 옹벽 상단 배면에 편토합이 발생하거나 사면활동이 일어나서 배면 집안에 하중이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지폐수 유입이 되거나 아니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수압이 증대하는 경우 있고 또 상단에 상자 하중이 뭐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확인해서 조사하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좀 잘못된 사례를 간단한 도면으로 그렸는데요. 기존에는 이 까만색으로 보강통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보강통벽이 설치를 하면 약간의 사면을 형성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부지로 활용을 하는 울타리를 치고 부지로 활용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관리주체에서 이 부지를 넓게 사용하려고 여기다 또 L형옹벽을 또 쳤어요. 그리고 이만큼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다 공장을 지었죠. 공장을 짓게 되면 그 공장의 기계들이 또 하중이 엄청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하중을 견디려고 밑에다가 하부 슬래브를 또 두껍게 치죠. 이게 펀칭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게. 그러면 이 하중들이 이 상자 하중이 엄청 증가하죠. 이 토사가 늘어나는 것만 해도 큰데 그 위에 또 하중이 늘어나죠. 그럼 당연히 이 하중이 늘어났으니까 이 옹벽이 받는 이 토합은 미는 토합은 더 커지죠. 그러면 뭐 배가 불러난다거나 배부름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잘못된 사례를 보니까 이 옹벽에 뭐 균열이나 뭐 이 옹벽 상단에 가서 이 전도 경사 요것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눈에 띄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책임기술자는 가서 이용벽이나 아마 관리주체가 동일할 겁니다. 가서 이 옹벽 시공을 할 때 구조 계산을 했는지 이 옹벽에 미치는 영향을 다 구조적으로 확인을 했는지 그런 거를 가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다 확인이 됐더라. 그러면 뭐 구조 계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안전한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보고서에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경우도 그냥 넘어간 그런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썼어요. 주차장으로 쓰면 그냥 아스팔트 포장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가 차가 한 대씩 쓰죠. 그 차량 하중 그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를 바꿨어요. 또 여기도 공장을 줬어요. 그럼 상지 하중이 엄청 커지는 거죠. 커지면 당연히 여기 활동 파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중 상태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를
보고서에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재 변형 등 조사입니다. 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응벽에서는 측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과업이고요. 그래서 이 부재 변형 등 조사도 측량을 위주로 합니다. 측량을 통한 치마, 활동, 전도 경사 등의 상태 변화 평가 항목을 세부지침의 내용대로 정량적으로 실시한 결과값을 수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경사계만 이용합니다. 이렇게 경사계만. 만약에 배가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강통 벽이 배가 불렀어요. 근데 여기다가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경사가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또 이런 경우는 다림추, 내림추라고도 하고 다림추만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잽니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여기는 금해점검에서는 틸트미터 경사계죠. 이용해서 기울기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지침에는 사용하는 장비는 일반적으로 일체형 광파 그리기, 그러니까 광파기죠. 광파기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평판 측량, 수준 측량을 사용한다라고 되는데 평판 측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죠. 평판 측량을 사용해도 됩니다. 되는데 너무 번거롭죠. 일이 많고 평판 측량 데이터 또 다시 또 결과 보고서 올리려면 힘들죠. 하지만 광파기를 사용하시면 광파기 가져가서 옹벽 하단 찍고 먼저 기준점 확인하셔서 옹벽 하단 찍고 상단 찍으면 하단에 XY 좌표 다 나오고 그리고 수준 그러니까 엘리베이션 나오고 세 가지가 나오죠. X, Y, Z 값이 다 나옵니다. 또 상단에 가서 상단에 측점을 또 찍어요. 그러면 거기도 X, Y, Z 세 가지 값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평면적으로 위치 나오고요. 그 횡단적으로 보면 높이도 나오고 위치하고 높이가 나오면 경사도 나옵니다. 당연히 광파기 하나만 쓰면 다 나와요. 이거를 측정 분할한 20m 간격 또 측정 분할한 간격대로 가서 그 자리에 가갖고 하단 찍고 상단 찍고 그러면은 치마 수준 측량이 저절로 되니까 치마 여부도 알 수 있고 이 옹벽이 밀려났는지 활동도 알 수 있고 전도 경사도 당연히 알 수 있죠. 이 세 가지 값이 그냥 바로 나오게 됩니다. 또 측량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지침 해설 응벽편에 보면 중다 측량을 할 경우 설정되는 XYZ 쪽에 대한 선형도 동시에 조사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하단 찍고 상단 찍고 광파기 가져가서 그냥 찍으면 그냥 값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파기를 사용을 해서 측량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컴퓨터에다 연결을 하면 야장 데이터 값이 그대로 컴퓨터에 텍스트 파일로 다 들어와요. 아니면 그냥 CAD에 연결하면 평면 값들이 그냥 그대로 다 찍히죠. 그냥 가서 그 찍으면 그게 컴퓨터로 바로바로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그 측량 실시한 야장 데이터 값이 부록에 수록이 되어야 합니다. 경사계만 이용을 했어요. 그것도 잘못됐는데 측정 분할한 그 자리에 가서 하나하나를 해야 되는데 200m 150m 정도 되는 연장인데 그냥 딸랑 네 군데만 임의로 이렇게 한 경우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 그 중에서 손상결함 열화 등 조사 및 외관조사 망도 작성에서 잘못된 사례들입니다. 잘못된 사례 중에서 첫 번째, 측정 분할은 현장 조사 시에 최초로 실시하는 작업으로 현장 조사의 바탕이 되는데 측정 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 누락돼서 측정 분할 했다고 사진은 있는데 측정 분할한 결과값이 도면에 없어요. 두 번째는 외관조사 망도를 작성을 했는데 연장 100m 이상의 옹벽을 한 장에다가 표현한 거예요. 연장이 300m예요. 300m 구간을 외관조사 망도를 작성을 하셨는데 3장이에요. 이 긴 연장을 한 장에다 표현하려니까 아주 작게 표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 손상결함 일어난 것들을 진짜 조그맣게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외관조사 망도에는 20m나 한 40m 간격으로 외관조사 망도를 작성을 하셔서 여기 써있죠. 결함 형태 크기를 확인할 수 있고 상태평가 기준에 준하는 내용으로서 시설물의 형태에 맞게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고요.
또 다단 옹벽, 그러니까 2단 옹벽 또는 3단 옹벽, 그런 옹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단 옹벽을 작성을 하고 또 2단 옹벽 작성을 하고 3단 옹벽, 그것들이 하나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냥 1단 옹벽에 대한 옹벽만 작성을 하고 끝내요. 2단 3단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잘못된 사례고요. 4번 외관조사망도의 옹벽의 구간별 높이 파악을 위한 수치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이 높이를 기입하지 않으니까 20m 간격으로 했다라고는 밑에 돼 있는데 높이가 없으니까 손상 면적 산정을 위한 점검 단위 면적을 알 수가 없어요. 높이가 얼마다, 길이가 얼마다, 그럼 그게 명시되어 있으면 바로 점검 단위 면적이 나오죠. 그 중에 그 면적 안에서 손상 면적이 얼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손상 면적률 산정이 가능을 하죠. 그냥 눈으로 외관조사망도 보면서도. 그리고 또 손상 물량표를 아예 누락을 시켜요. 손상 물량표가 없는데 뒤쪽에 상태평가에 가서 갑자기 각 손상 항목별로 등급이 나와요. A 등급, A, B, C 등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 또 손상 물량표는 있는데 외관조사망도의 손상 물량표 뭐 1번은 뭐 균열인데 뭐 외관조사망도에 써놓죠. 균열이 0.3mm가 연장이 얼마다 써놨는데 손상 물량표는 그거랑 달라요. 또 보강토 옹벽의 경우 하단화 배수관 및 집수정 등 옹벽 배면 지하수 배출을 위한 배수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작성을 안 해요. 보통 배수 시설 그러면은 옹벽 상단에 있는 그 사면에서 나오는 그 배수를 처리하기 위한 유형 풀륨관이나 측구, 그 종단 방향으로 그거를 배수하는 거, 그것만 조사해서 올려놓죠. 그런데 보강토 옹벽 같은 경우에 옹벽 표준도를 보면 블럭식 보강토 옹벽이 있으면 바로 배면에 잡석을 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뿐만이 아니죠. 모든 옹벽에 다 그렇습니다. 옹벽 바로 배면에는 잡석을 부설을 하죠. 아니면은 저 배수판을 접착을 시키던가 해서 배면에 있는 지하수 또는 저 침투수가 옹벽에 접근을 하면 바로 밑으로 그냥 빼버리죠. 이 잡석 구간에서 빼면은 밑으로 물이 고이죠. 고이면은 거기에 고인 물들을 배수하기 위해서 유공관을 설치를 합니다. 유공관 설치한 것들을 또 종단 방향으로 어딘가로 빼죠. 배수시켜서 어느 한 곳 가장 낮은 부분에서 집수정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또 콘크리트 옹벽에서 백테르 동반한 균열은 누수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태평가 등급 1단계 하향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백태는 그냥 콘크리트 표면에 설이 내린 것처럼 그냥 하얗게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수산화칼슘이 탄산화 때문에 탄산칼슘으로 변화되면서 옹벽 표면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균열을 동반한 백태인데 또 거기다가 균열을 동반하는데 녹물까지 빠져나왔어요. 그 백태가 막 두껍게 끼고 막 백태 물하고 흘러나와가지고 백태가 막 두껍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예 상태 등급 1단계 하향 적용 여부를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넘어갑니다. 또 백태를 동반한 균열이 전차 점검까지 조사됐어요. 근데 이번 점검에서는 균열을 없애고 무시하고 그냥 백태로만, 백태 면적이 얼마다 라고만 하죠. 이거 우리 상태평가, 옹벽 상태평가 기준에 보면 균열은 최하 점수가 8점이에요. 백태는 최하 점수가 1점이죠. 그만큼 균열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상태평가가 하향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이거는 무시하고 백태로만 기록하니까 오히려 상태평가가 더 상향 평가되는 그런 잘못된 사례가 되죠. 또 주변 영향 인자인 배수시설 및 사면 상태 등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 보고서나 외관조사망도에 아예 수록하지 않는 경우, 딸랑 그냥 옹벽만 조사를 해서 옹벽만 나와 사진도 옹벽만 찍고 그 뒤에 배면에 사면도 간단하게 외관조사망도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손상 결함 열화 등 조사 및 외관 조사망도 작성해서 기점검 진단 점검에서 조사된 균열에 대한 진행성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전체 점검에 이랬고 금회 점검에 이랬다. 이거는 지금 옹벽은 아니고 교량이지만 전체 점검에는 균열이 막 이렇게 상당히 막 심했다. 그런데 금회 조사 가봤더니 그 자리에 이렇게 보수가 완료가 됐더라. 라는 거를 외관 조사망도에 보수 완료 아니면은 뭐 변동 없음 아니면 균열 진행 뭐람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써있죠. 외관조사의 결과 이전의 안전점검 등 실시 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 발생 또는 보수 완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결함 손상 발생 원인 분석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응벽에서 뭐 균열이 막 심하게 종단 균열이 막 심하게 일어났다. 그런데 시공이음 다음에 뒷판까지 같이 막 연결이 된 그런 종단 균열이 발생했다. 배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결함 손상 발생 원인 분석에서 여기다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기실시한 점검 결과 비교 분석이 잘못된 거죠. 전차 점검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렇게 손상 결함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으면 감소된 사유를 여기다 적어야죠. 적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뭐 표면 오염은 오염됐다가 뭐 비가 엄청 왔다든가 뭐 그래갖고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상관없지만 이런 균열이나 아니면 파손, 손상, 뭐 마모, 철근 노출 이런 식의 손상 결함이 감소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잘못된 사람 중에 하나가 기점검 결과 비교 분석을 하시려고 노력은 했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게 최초 정밀 안전 점검이니까 여기 보시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 시 작성된 초기 점검 보고서를 확인해서 손상 결함 진행 변화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초 정밀 안전 점검 실시하시는 분들은 초기 점검 보고서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보강통벽입니다. 균열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분명히 여기 치마가 일어났다거나 배면에 무슨 문제가 있겠죠. 상단에 이 블록 하중이 너무 과대해서 여기가 그 블록 하중을 못 이겨서 균열이 발생됐다. 이러면 여기도 다 상단에 똑같이 블록 하중이 있는데 여기는 왜 균열이 없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발생 원인을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 사진입니다. 또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 중에 조사 시험 항목의 선정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옹벽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과업의 측량입니다. 측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측량이 누락되면 안 됩니다. 보강통옹벽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강통옹벽에 반발경도 시험을 합니다. 보강통벽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속이 비었어요. 반발경도 시험을 하는 건 콘크리트 통벽처럼 판이 하나예요. 하나라 배면에 토합이 증가하거나 수압이 증가하면 이게 강성 구조물이니까 그냥 혼자서 그 이 구조물 자체적으로 버티는 거죠. 근데 강도 확보가 안 됐어요. 강도가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전단파괴 막 부러지거나 그러면서 막 붕괴가 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까봐 저 콘크리트 통벽 같은 경우엔 반발 경도 시험을 하죠. 강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보강 통벽이에요. 이거는 그냥 요 블럭 하나죠. 하나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 뒤에 실제로 이 뒤에 보강재가 걸려서 지오그리드죠. 지오그리드로 뒤에 있는 배면 토체랑 보강재 깔고 뒤에 뒷체음재 다져서 일체화시켜서 배면 토체랑 일체화시켜서 뒤에 있는 배면 토체랑 하나가 되는 게 하나가 돼서 그 뒤에 있는 토합에 저항하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는 이게 보강통벽은 중력시공벽이에요. 중력시공벽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앞에 요 부분에 대한 강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100%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관리주차랑 합의하셔서 삽입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강통벽은 책임기술자분들이 확인하셔서 처리하면 되고요. 또 이거는 보강통벽 중에 판넬 시공벽이죠. 판넬 시공벽이에요. 블록 시공벽도 마찬가지고 판넬 시공벽도 마찬가지고 공장 제작을 해요. 공장 제작하다 보니까 품질 관리는 확실하게 하죠. 품질. 공장에서 출하하기 전에 품질을 시험을 다 해요. 품질 확보를 해서 내보냅니다. 지금 이 판넬 시공벽 같은 경우는 표면이 아주 매끄럽게 스팀 양생도 하고 표면 처리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뭐 탄산화 그런 거 발생하지 않습니다. 워낙 조밀하게 밀집하게 이게 제작이 돼 있어서. 보강통벽인 경우에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결자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시험 결과 분석평가입니다. 분석평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 시험 결과를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차이점 분석평가를 해야 되는 거. 뭐 사례로 여기 같은 경우에 수준 측량을 한 결과를 가져와서 전체 점검이랑 해봤더니 이 부분에 전체 점검보다 치마가 일어났더라. 그럼 왜 일어났나? 책임자분 나가서 확인하셔야죠. 상부에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나? 상자 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아니면 여기에 뭐 저 배면에 표면수가 지표면수가 어디 뭐 유입이 되고 있나? 아니면 이 지하에 있는 지하수 어떤 거 변화가 일어났나? 주변에 가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결과 분석하는데 발생 원인 결과 분석에 또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 결함 항목별 원인 추정, 부재 부위별 원인 추정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쪽에서 옹벽의 선형,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추정하고 보고서에 기술했는가, 또 집안, 기초부, 전면부, 주변 영향인자 배수설 및 사면 상태죠. 그런 것들의 손상 현황 분포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 및 원인 추정을 실시했는가. 상태평가의 결과의 적정성입니다. 옹벽의 상태평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막 읽어보시면서 오히려 이걸 보시는 분들이 혼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옹벽 세부 지침에 보면 요거 바로 위에 있죠. 나란히 있습니다. 아래 위로 있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상태평가 기준의 가장 낮은 값, 큰 값이죠. 안 좋은 상태의 값들. 요거 4, 12, 4, 이것들 다 더하면 뭐 4 더하기 4는 8, 12 더하면 20, 28, 36, 뭐 37, 39 막 이렇게 쭉 다 더하면 요 값이 됩니다. 76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 76이에요. 아무 이상 없을 때는 결함점수 산정식의 분모값을 76을 적용을 하면 된다. 그런데 세굴, 이 중에서 가장 커요. 세굴에 대한 값이. 세굴 관련해서도 옹벽 세부지침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죠. 세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A, B, C, D 해서 여기서 값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해버렸어요.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을 했어요. 이상이 있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조사도 안 했어요. 당연히 조사를 안 했는데 76점을 적용을 하면 분모값이 커지죠. 여기 아무 값도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결함지수가 조그맣게 나오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6점을 빼야 돼요. 그 말이에요. 16점을 이런 경우엔 2번 산정식을 적용을 하라. 이거 여기서 76점에서 16점 빼면 60점이에요. 2번 산정식 적용을 하라는 게 아주 단순한 얘기죠. 그리고 사면조사예요. 사면조사, 여기 사면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사면 없이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됐어요. 사면조사 할 일이 없죠. 사면조사를 안 했는데 여기 1, 2, 3점을 그냥 적용을 하면 역시 분모값이 커지죠. 그럴 때는 이 값을 빼줘야 돼요. 여기 써있죠. 평가식의 분모를 3점 감산한다. 네, 여기서 60점에서 마이너스 3점을 해야 됩니다. 57점. 그리고
염화물 시험이죠. 옹벽은 거의 99%가 이종시설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없어요. 진단이 없다니까 점검에 재료시험 기본 수량에 염화물 시험이 없습니다. 염화물 시험을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4점을 빼줘야죠. 아까 여기서 60점일 때 3점 빼서 57점이 됐어요. 염화물 시험도 안 했어요. 그러면 결함 점수 산정식은 53점이 돼야죠. 이런 식으로 빼주는 겁니다. 결함지수 산정식의 분모값을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아주 단순화시킨 거예요. 또 옹벽 세부 지침에 보면 이렇게 상태평가 산정 방법 예시가 있습니다. 외관 조사망도에 이렇게 있으면 상태평가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 나와야죠. 요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균열, 마모 방락, 뭐 층분리, 또 뭐 철근 노출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하면 안 됩니다. 손상 면적률이 산정이 돼야죠. 점검 단위 면적이 요만한데 균열이 얼마다, 점검 단위 면적이 요만한데 방락 면적이 얼마다. 그러면 점검 단위 면적 중에 이 방락 면적을 적용을 해서 손상 면적률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몇 프로가 나왔다, 몇 프로 나왔으니까 뭐 10% 미만이니까 A다, 뭐 10% 이상이니까 B다. 그 결과에 따라서 1점, 2점 이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종합 결론의 적정성입니다. 종합 결론은 그 중에서 이 종합 결론 중에서 특별한 유지 관리가 필요한 중점 유지 관리 사항들이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요거 통상적으로 작성을 잘 하십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요런 좀 중점적으로 다음번 점검할 때 확인해야 될 부분들 사진도 찍고 그냥 봐도 여기는 좀 다음번에 좀 자세히 봐야겠구나, 보수가 완료됐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옹벽이에요. 옹벽이 지금 300m 400m예요. 어느 부분인지 측정 분할을 했으면 측점이든지 스테이션이든지 뭐 스테이션 뭐 100 플러스 얼마 지점에 있는 거다라고 요거를 구체적인 위치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가 아주 대다수입니다. 이상으로 옹벽 정밀안전 점검 평가 사례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